황자수 이렇게 드시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고 나면 설사가 난다고 하시는데, 제가 볼 때 이건 설사라기보다는 좀 디톡스라고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몸 안에 있던 독소나 이제 염증 물질 이런 게 빠지면서 이제 그런 설사 같은 현상이 점점 줄어드는데, 뭐 탄수화물을 섞어서 드셔도 되고, 드시다 보면 이게 저절로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드시고 나면 아침에 몸이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, 몸이 좀 피곤한다든지 만성 피로가 있거나 아니면 몸에 염증이나 독소물질 좀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부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운동하기 전에 황자수를 또 탄수화물하고 섞어서,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되고, 하나 드시고 나서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, 그리고 난 다음에 냉온 샤워를 해주시면 붓기가 금방 빠지니까 이런 경우도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마시고 나면 뭐 속이 좀 메스껍다든지 속이 쓰리다는 분들 중에, 이런 분들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장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침이나 잠들기 전 공복에 드셨을 때 이런데, 이런 게 이제 너무 조금 내가 너무 많이 메스껍다, 속이 쓰리다 이럴 때는 공복에 드시던 거를 식전에 드시는 걸로 좀 바꿔 가지고 한 2, 3주 정도 드시고 난 다음에 공복에, 아침 공복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드시면 이런 현상이 좀 사라지고 하니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좀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러나요? 이제 이런 분들이 황자수를 드시고 나면 좀 어지럽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어지러운 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, 뭐 한 어지러울 때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이게 머리가 오히려 더 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, 아 내가 너무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황자수를 통해서 내가 이거 좀 도움을 받아서 이완된다, 편안해진다,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먹었더니 내가 좀 밤새 좀 힘들어요, 화장실 좀 들락날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, 이런 경우는 신장이 내가 좀 좋지 않다든지, 아니면 원래 이제 장이 안 좋았거나 방광이 안 좋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좀 연하게 드시거나, 아니면 음용 시간을 좀 아침이나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좀 바꿔 주시거나 해서, 이것도 마찬가지죠. 적응한 다음에 공복에 드시는 걸 좀 바꿔주시면 뭐 이런 게 또 없어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서울, 부산, 뭐 대구 이렇게 대도시들 있죠. 특별시, 광역시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쉐이크, 뭐 그 P사라든지 아니면 H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생식을 먹거든요. 이런 거 이제 먹어 드시면서 내가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쉐이크 음료 같은 거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 많이 드시면서, 낮에 간장, 된장, 고추장, 소위 말해서 이제 자극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짠 음식을 안 드시는데, 이렇게 해서 한 6개월, 1년 정도 드신 분들 제가 이제 소변염도 체크를 해보면, 기본적으로 소변염도가 정상인 한 절반 정도? 소변염도가 한 1.2에서 1.5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데 0.6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는 뭐든지 적절한 게 좋은 거지, 내 몸에 염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상 염도가 유지가 되어야 전해질 작용, 신진대사, 노폐물 교환 작용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, 근데 만약에 내 염도가 이제 절반 이하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무겁고, 그런데 몸도 무겁고, 아니면 신진대사를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인데 의지하게 돼요. 사실 몸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염도 잘 유지되고 이렇게 하면 식사 제때 챙겨 드시고 운동 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, 내 몸 염도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드시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에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좋을 건 없거든요.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,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달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데 지출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뭐 50만 원에서 뭐 100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염도를 유지하시는 게,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, 뭐 저는 황자수 개발자이기도 하니까 황자수처럼 염도가 이제 적절하게 딱 맞춰져 있는 거 꾸준하게 드시면 염도가 맞춰져요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드셔도 되니까 상황 보시고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끔 이제 황칠차에다가 내가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황자수처럼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, 이게 이제 황칠이 우리나라에 있은 지가 한 몇천 년이 됐거든요. 근데 옛날부터 이제 황칠을 상온에 발효시켜 먹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 황칠을 상온에 발효시키게 되면 얘가 이제 비린내가 나게 되는데, 이게 이제 소금을 넣어서 상온에 발효시키다가 이게 비린내가 나고 뭐 상하게 되면, 이게 일반적인 식중독균보다 소금을 뚫고 난 식중독균이 좀 더 독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칠차에다가 소금 넣어서 발효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 제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
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 몸의 염도가 너무 낮으면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중에 소금을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도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갑자기 이렇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그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그러니까 내가 몸에 이게 삼투 현상 때문에 염도가 정상이 안 되고 굉장히 낮은 상태에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수분이 예를 들어서 염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쭉 빨려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금 갑자기 많이 드시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심장이 아파요. 이건 이제 뇌부종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. 그 건강이 되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이런 염도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하실 때 내가 염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해서 갑자기 뭐 소금을 집어 드신다든지 이런 걸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황자도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거는 몸이 정말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염도 0.9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링거액을 맞듯이 또 내가 몸이 염도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무겁고 신진대 다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황자수처럼 염도가 딱 맞춰져 있는 이렇게 편안하게 발효된 거 드시기 좋으니까 좀 음용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. 예,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황자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